누구나 나이는 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무언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80세, 90세를 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인데요. 100세 이상의 나이에도 건강한 분들이 많으며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만큼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빠지면 큰일 날까봐 혹은 설명을 듣다 보면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신 걸 텐데요. 하지만 노년에는 정말 필요한 검사를 선별해서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행복해지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괜히 비싼 검사 다 받았다가 몸에 해롭기만 한 경우도 있고 불안만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는 내용은 이제 90이 넘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 평생 환자들을 보며 느꼈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원하면 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속으로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싶은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검사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골라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검사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판단이 더 중요하죠. 괜히 고가의 검사를 하고 나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면 안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은 물론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검사들의 진실과 꼭 필요한 검사만 고르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이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6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 오신 박영석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검진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조건 병원 말만 믿지 말고 내 몸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90세가 넘은 박영석 박사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에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패키지 상품입니다. VIP 종합검진이라고 하면 괜히 더 좋아 보이고 왠지 이걸 받아야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이 패키지 검진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CT 검사 한두 개, MRI 검사 몇 개, 내시경까지 포함해서 포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검진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내가 더 꼼꼼하게 점검받는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는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검사와는 상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60대나 70대 분이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뇌 MRI를 찍고 PET-CT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미리 보자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병원이 짜놓은 코스 안에 따라가는 것이지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패키지들이 수익의 중심입니다. 한 사람에게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니 당연히 적극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장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돌려야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단 묶어서 검사를 권하고 의심이 생기면 정밀검사를 추가로 권합니다. 물론 증상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고 기본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는 분이라면 고가의 패키지는 대부분 과잉검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건강검진의 검사가 많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텐데요. 이제는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더 똑똑해져야 할 때입니다.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내시경은 위장 관련 증상이 있는 분에게는 필요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과거 결과도 정상이었다면 3년 주기로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CT나 MRI는 의사의 권고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검사가 많아질수록 위양성이라 불리는 오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괜히 다시 병원을 찾고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결국 불필요한 약이나 시술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VIP 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양보다 질이고 나에게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추천도 참고는 하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 가족력, 나이 그리고 과거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일이라 믿으셨다면 앞으로는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검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병원의 수익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또 언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강검진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진짜 가치는 병이 생긴 다음이 아니라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내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증상일 때 받는 건강검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천천히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조절하지 않으면 뒤늦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평소 건강할 때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받아야 하죠. 4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꼭 챙기셔야 하고 60대 이상이라면 암검진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층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대사증후군이나 간 질환 같은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건강검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수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여전히 짧은 편입니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기 진단과 조기 관리이지요.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이 발견되어 조기에 수술하고 완치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내 몸이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그 신호를 빨리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은 미루지 마시고 꾸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 검진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잘못된 검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검진은 몸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로 몇 가지 검사는 일반인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내 가족이라면 절대 권하지 않을 검사들도 많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굳이 꼭 받지 않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표적인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전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던 분들이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검사는 비보험 항목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결과가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정밀 검사를 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의사 진료 과정에서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영제 없는 복부 CT 검사입니다. CT라고 하면 뭔가 아주 정밀하게 몸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지만 조영제를 쓰지 않은 복부 CT는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간이나 췌장 같은 장기는 조영제를 써야 병변이 더 잘 보이는데 조영제를 생략하면 그냥 윤곽만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 방사선만 쐬고 제대로 된 진단도 못 받는 셈이죠. 특히 CT는 방사선 노출이 많은 검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찍을수록 몸에 축적되는 방사선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딱히 먼저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암을 찾는 데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로 병원에서 가끔 VIP 패키지에 포함시켜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PET-CT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많고 검사 비용도 매우 높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위양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괜한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의심병변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로 사용하는 것이지 무증상인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검사 중 하나가 무분별한 MRI 검사입니다.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서 부담 없이 많이 찍는 분들도 있는데요. 증상도 없고 특별한 소견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자고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RI는 고가의 검사이고 소견 해석도 쉽지 않아서 애매한 결과가 나올 경우 오히려 더 큰 정밀 검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병원에서는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혹시 모르니 하자는 쪽으로 기울게 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검사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내 증상과 건강 상태, 병력 등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구잡이로 검사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을 위한 것이지 병원의 수익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 비용도 절약되고 몸에 쓸데없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검사만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렇게 보면 과연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노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빠뜨리면 위험해질 수 있는 중요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의 핵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불필요한 검사는 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고 나이에 따라 점검 항목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속의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검진 항목을 잘 골라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검진 항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5대 암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정한 암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높은 암들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이나 위장조형 촬영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부터
분변자멸 검사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대장 내시경으로 이어집니다. 간암 검진은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증 환자처럼 고위험군에게 권장되며,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권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검진 항목들은 비용 부담도 적고 실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할 기본 건강검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무료라고 해서 대충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미 있게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중요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지방간이나 간염 같은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혈당은 당뇨병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심혈관 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치들은 식습관, 운동습관 등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기준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소변 검사도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면 신장질환이나 요록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노년에 걸리기 쉬운 병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병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소변 검사는 빠르게 몸의 이상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노년기에는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혈압 측정 역시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당 검사는 당뇨병의 조기 진단과 관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공복 혈당뿐 아니라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꼭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질 검사는 고지혈증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심혈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노년에 꼭 받아야 할 검사도 있습니다. 바로 골밀도 검사인데요. 이 골밀도 검사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65세 이상 남녀에게 꼭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생기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어려워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3년 5년 간격으로 위와 대장의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경동맥 초음파나 심장 관련 혈관 검사도 받아두면 향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은 단순히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죠.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본 검진에 더해 나이에 맞는 검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건강검진의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을 넘어서 기능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죠. 모두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60대 이후, 특히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필수 검사 항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와 대장 내시경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용종이나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았던 분이라면 더 자주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내시경은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뿐 아니라 대장 용종도 함께 제거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동맥 초음파나 심장혈관 CT 같은 검사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관 상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질병도 있는데요. 이 검사도 필요합니다. 바로 치매 선별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된 건지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 후 관리만 잘해도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보호자와 함께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검사입니다. 노년기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우울증은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필요한 건강검진, 바로 골다공증 검사, 즉 골밀도 검사입니다. 뼈는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졌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장기적인 와병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성은 폐경 이후 골소실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60대가 되기 전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남성도 70세 전후에는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력과 시력 검사처럼 간단한 검사도 꼭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감각 기능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시력이 약해지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보청기나 돋보기 처방을 빠르게 받으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단순한 질병 발견뿐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검사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기보다는 내 연령과 상황에 맞는 검사만 똑똑하게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요. 다음은 검진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실전 팁과 병원 선택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같은 검사라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정말 내 몸에 맞는 검진을 받기 위한 기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것도 기술입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지고 검사 후 해석도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병원과 검진 항목을 고르는 기준을 똑똑하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전문 분야에 맞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일반 내과보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영상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음파나 CT,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해주는 곳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병원마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시경을 잘하는 병원과 뇌검사를 잘하는 병원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진받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인 11월이나 12월에 건강검진을 몰아서 받으시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검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검사 시간이 짧고 피곤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5월에서 9월 사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의료진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검사질도 높아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연말, 연초 같은 피크 시즌을 피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진 후 결과, 해석까지 책임지는 병원 선택하기입니다. 대부분 공장식 검진센터에서는 검진은 빠르게 해주지만 결과, 상담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만 나열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병원으로 의뢰하는 구조지요. 이렇게 하면 결국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고 일관성 있는 건강관리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골 병원을 만들어서 검진부터 결과, 해석까지 꾸준히 관리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력이 있고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이미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나에게 꼭 맞는 검사를 추천해주고 불필요한 검사는 제외해줄 수 있어요. 가족력이나 과거 검사 이력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도 훨씬 정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인데요. 공장식 검진센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하루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쏟아지는 대형 검진센터는 효율성은 좋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 검진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방식이고 상담 시간도 짧기 때문에 내 상태에 맞는 검사로 조정하기가 힘들죠. 가능하면 의료진과 대화가 가능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검진 전 상담을 통해 내가 꼭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항목을 조절할 수 있어야 맞춤형 건강검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을 믿되 맹신하지는 말 것입니다. 의료진도 사람이고 병원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력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걱정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자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꼭 물어보는 태도가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줍니다. 노년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는 몸에 부담이 되고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검사만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증상인데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MRI를 여러 부위에 걸쳐 찍는 것은 건강관리라기보다는 불안감 해소용 소비에 가깝지요.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나 내 몸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 신호는 없는지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이죠. 그리고 너무 겁내거나 너무 믿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면 질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건강검진은 내 삶을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내게 맞는 검진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